자, 일단은 정신 자세가 그냥 저는 한 90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준비를 많이 했어도 실전 가서 어버버거리고 펑 아까 그 친구처럼 쉬운 전공 질문 물어봤는데도 갑자기 백지가 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딱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것도 사실 완전 말려 들어가겠죠. 그죠? 아, 나 끝났다. 저거 답변 못했으니까. 그럼 사실 뒤에 거도 성의 없게 하는 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태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를 내가 했어도 그 다음 거에서는 똑같이 해야 되는 실수 전처럼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그런 정신 자세. 또 앞에 딱 면접관 3명 앞에 앉았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 그냥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게 내 실력보다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필기시험 보셨겠지만 평상시 실력보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3분 전, 5분 전 누가 이런 사람이 어디서 그런 환경에서 막 OMR까지 해가면서. 근데 면접은 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잘 잡고 그 준비하시는 기간만큼은 이렇게 뭔가 좀 행복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게 티가 나. 찌들어서 뭔가 막 촉박하고 쪼들려서 온 사람은 얼굴에 그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막 첨가해가지고 인공적인 걸 막 가미한다든지 사실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보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사람이 한 2-3명이 있어. 면접을 거의 2-3명 보는 것 같아. 인공적인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필기 합격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계속 그렇게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 면접 날까지 행복하게. 그래서 딱 앉았을 때 행복해야 돼. 얘가 딱 봤을 때 면접관이. 근데 대부분은 숨 넘어가고 말할 때도 그냥 숨 차가지고 뭐 달리기도 안 하는데 막 숨 차가지고 막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정말. 막 커트라인만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커트라인 누가 알아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합격이면 준비, 불합격이면 안 준비. 커트라인도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아까 그 친구처럼 나는 95점이니까 약간 사람이 풀어질 수 있어요. 나사가. 내가 커트라인이라고 그래서 뭐 또 잘 쪼인다?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1등 하겠다. 이런 정신으로. 그래서 좋은 지역도 가겠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해보겠다. 이런 정신이 있고 어떤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지 찌들려서 이 필기 점수에서 컷이 몇이니까 내가 면접에서 몇 점 더 받아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뭐 계산하고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면접으로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공포를 조성하지 마라. 스스로. 아무것도 없어요. 막 폐가 뭐 아무것도 없어. 사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기 전이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자기 스스로 그걸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귀신이 있겠지. 할머니 막 앉아있는 거 아니야? 뭐 고양이가 어떻게 죽어있는 거 아니야? 혼자 막 그걸 만들어내요. 그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해. 들어가서도 뭐 달그락 소리에도 막 놀래고. 근데 면접도 비슷하다는 거죠. 조그만 뭐 누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올려도 그거에 막 놀래고 누가 뭐 해도 진짜 검증되지 않은 뭐 그런 사실들에 헷가닥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내 것만 준비하고 내가 자신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압박을 안 해도 압박이에요. 압박을 안 해도 압박이야. 면접관이 웃어도 이상해. 분위기가 편해도 이상해. 면접이 짧게 끝났어. 나 잘못했나? 막 나만 질문이 엄청 많아. 내가 잘못했나? 결국 다 잘못한 걸로 규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질문이 적으면 그냥 적은 거고 많으면 많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면접관들이 어떻게 질문을 할지 또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게 한 80%는 좀 그렇게 젠틀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학생들한테 복귀해보면 다 그러고 한 10%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성격 자체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 쳐다봐. 애를 안 쳐다봐, 학생을. 들어오든 말든 뭐 앉아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계속 고개 숙이고 인상 쓰고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막 인상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면접 준비하는 10일 내내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여러분들이 말릴 필요 없고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세요. 그걸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실제 면접장들은 방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냥 어떤 모습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면접관과 거리는 뭐 1.5m에서 약 2.5m. 그러니까 그렇게 멀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이 거리에서 중요한 거는 목소리하고 시선 처리예요. 거리가 멀지 않은데 바보같이 목소리를 막 크게 연습해가지고 귀청 떨어지게 10분 내내 할 수 있어요? 그럼 면접관 귀가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중간중간 너무 목소리가 크신 분들은 아, 괜찮으니까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낮출 수 있을까요? 낮춰본 적이 없거든. 이거밖에 연습 안 해서. 근데 갑자기 면접관이 나한테 목소리를 작게 하래. 그러니까 더 놀래. 내가 뭐 잘못했나? 목소리가 더 빨라져. 더 커져. 아, 이거 망했다. 막 식은땀 막 줄줄. 그러니까 딱 이 정도 거리, 크기를 딱 생각해서 볼륨량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의 한 작은 데는 진짜 3분의 1. 그냥 보통 절반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정도는 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10분 한다고 생각해봐.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힘들어. 자기가 목 아프고 갑자기 막 살에 걸리고 힘들고 호흡 딸리고. 근데 너무 작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육군 군수직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안 들려. 좀 크게 해보실래요? 안녕하십니까? 육군. 자기는 크게 한 거야. 근데 면접관한테는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딱 이 거리, 목소리 크기, 볼륨, 또 학생들이 안 되시는 게 속도. 너무 빨라요. 빠른 분들이 한 60% 돼요. 느린 사람은 제가 진짜 손꼽아. 지금까지 저는 뭐 1000명 넘게 7년 동안 했지만 말이 느린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빠른 분들이 한 60% 된다고 보시면 돼요. 빠른 사람.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시선 처리는 면접관이 3명이 앉아있으면 질문은 1명만 하겠죠? 딱 한 번 그 사람이 하겠죠. 둘이 동시에 질문할 일은 없죠. 그럼 그 사람을 쳐다봐요.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이 질문 끝났어.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이 텀을 두고 들어가는 겁니다. 답변을.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이 텀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물어봤는데 자, 저출산의 원인 해결책 말해보세요. 저출산이 이렇게 나오면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외웠네. 저출산 듣자마자 학생들은 다 이게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빨리 뱉어버려야 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맞물려 버릴 수가 있고, 또 면접관들 중에는 질문을 엄청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답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길게 하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자,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참 이슈가 저출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저출산이 참 문제. 지금 뭐 0.7만 명 어쩌고 저쩌고 뭐가 이렇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수험생분은 과연 이 저출산 해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고 질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면접관이 물어본 건 뭐밖에 없어요, 사실? 해결책만 물어봤죠? 근데 학생들은 준비한 거 뭐부터 있어? 저출산의 정의, 저출산의 원인, 그에 따른 해결책, 이 3가지를 준비하는데 물어본 건 해결책밖에 없는데 답변은 저출산이란 이러고 시작을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저 왜 저러냐? 내가 뭐 저출산의 정의를 모르겠어. 너한테 정의를 몰라서 내가 물어봤나? 해결책만 말하라고. 근데 학생들은 그거를 귀담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똑같이 나오진 않는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분들이 융통은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길게 하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 언제 핵심이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의 의도가. 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겉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선 처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목소리.
그 다음에 자세, 예절, 태도 이건데 이제 자세나 예절, 태도는 내가 처음 노크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면접관들은 스캔 뜨기 시작해요. 제 위아래 샥 보고 걸어오는 거 딱 보고 군인이라면 차렷 자세 보고 그리고 뭐 제지가 없고 인사해도 되면 목례한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45도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안녕하십니까 군수직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앉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밝고 씩씩하게 해야 돼요. 왜? 나를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막 무표정, 무뚝뚝 그냥 인사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근데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면 면접관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지. 거기서 기분 안 좋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뒤에 가서 아무리 잘해도. 그리고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앉으세요 하면 또 대답도 안 해. 왜냐?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자가 이제 책상하고 의자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빼져 있겠죠, 앉으라고. 근데 앞 사람이 밀어놓을 수도 있거든. 그럼 막 그거 뺀다고 또 막 이러면서 막 앉는 사람 많지. 또 막 끌리면서 막 잘못 앉혀가지고 막 목소리 가다듬지. 그러면 진짜 면접관들이 볼 때 앞 사람 봤던 사람들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 할 거는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소리 크기가 처음에 내가 딱 보여줄 때 그거 한 방으로 끝난 애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3년 전만 하더라도 면접이 100%였는데 그때는 그냥 그걸로 다 끝났어요. 왜냐? 필기가 점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면접만 보니까. 근데 이제는 이 내용들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겉은 만들어내고, 다 누구나 만들어야 돼요. 저건 갈고 닦고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이에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들었을 때 구체적이어야 돼. 근데 너무 장황하진 않게. 그러니까 TMI가 되면 안 되고, 딱 말할 것만 딱 말해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자면 저출산 말할 때 솔직히 말할 게 얼마나 많아요. 0.78명 시작해가지고 저출산 예산이 1년에 46조가 들어가고 지금 이스라엘은 3.08명으로 1위인데 그거 다 말해? 거기서?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저출산 막 한 3페이지 준비했다고 A4용지 거기 있는 거 막 10줄 말하고 있으면 면접관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필요한 것만 딱딱 제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답변이 차별화가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쟤랑 나랑 답변이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 차이가 있게. 어떻게? 면접관이 들을 때 뭐 이런 느낌이 들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자신의 경험이 들어가는 질문들이 많아요. 자기소개에도 어떻게 경험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자기소개하는데 자기 경험이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경험이.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 너 왜 지원했냐 했는데 자기 경험이 없어. 그냥 책에 있는 소리만 하고 있어. 군무원은 군대 조직에서 정말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저는 그 자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식의 무슨 사전에서 읊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화는 곧 나만 경험했던 그 사실이, 그 팩트가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 다름을 면접관들에게 보여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질문 자체가 이것도 넣어도 되나? 넣어야 돼.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 이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무 이해도는 그냥 너 무슨 업무 하는지 알아? 이거를 이제 내가 답변에 많이 녹여놔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무슨 일 하는지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만 해도 면접관들은 걸러낼 수 있어요. 꼬리 질문 싹 한다든지. 그 사람이 뭐 말을 했어. 막 군대 뭐 아는 척 좀 했어. 꼬리 질문. 네? 예를 들자면 뭐 작년에
한 친구에게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또는 육군 기사 뭐 봤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아미타이거 이런 이제 기사, 그때가 이제 최신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아미타이거라는 부대 이제 만들어서 뭐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얘가 이제 뭐 아미타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면접관이 아미타이거 그 뭐 시작한 부대가 어딘 줄 알아요? 근데 몇 사단, 제가 알기로 11인가 아무튼 25사단인데, 그것까지 이제 꼬리 질문을 준비를 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꼬리 질문은 내가 말한 거에서 면접관이 딱 듣고 뭐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대비를 해놔야 된다. 작년에 이제 공군 그 군사정보 합격한 여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소개를 할 때 자기 소개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공군 정보직 알고리즘이 되고 싶은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거슬리지를 않았는데 마지막 모의 면접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꼬리 질문으로. 알고리즘이 뭐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 왜? 그냥 알고리즘. 그냥 유튜브 뭐 이렇게 연계해서 뜨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기는 잘 몰랐대.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날 실제 면접을 갔을 때 진짜 면접관이 물어본 거예요. 알고리즘 아세요? 근데 얘가 그때는 이제 준비가 됐죠. 그러니까 뿌리 질문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딱 물어보기 딱 좋은 거. 딱 물어보고 싶기 딱 좋은 거. 내가 말한 답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업무는 각 직렬 딱 업무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군별로 미묘하게 다른 곳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육군 정보는 사실 9급하고 또 7급이 또 나뉘어. 9급은 보안 업무를 많이 하지만 7급은 수집과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해줘야 되고, 또 공군이나 또 국방부 정보는 또 달라요. 또 기술직도 마찬가지고, 여기 영상직도 계시지만 육군 영상과 국방부 영상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잘 알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을 해야 면접관이 들을 때, 와, 얘 잘한다. 어떻게 알았지, 저거를? 그러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면접관들도 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민간인들은 잘 모르는 건데. 그러면 그때 그냥 주변에 있는 군인분들 많이 물어보고 군무원분들 물어봐서 배웠다, 공부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업무 언급을 많이 할수록 근데 간략하게. 그래서 저렇게 해줘야만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남들과는 다르게. 자, 그래서 내 생각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뭐 소신 중요하질 않아요. 그 소신 갖췄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돼. 면접 그거에 딱 맞춰야 돼. 예를 들자면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군대 뭐 처우 문제, 봉급 문제 뭐 많죠. 사실 병사들이 더 많이 받는 뭐 이런 식으로 뭐 군무원 뭐 당직 어쩌고 뭐 또 총기 지급 어쩌고 저쩌고. 근데 거기서 막 제 소신은 군무원은 총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당직비 올려주십시오. 제 소신입니다, 그것이. 저는 절대 훈련 못 갑니다. 여기서 백날 이런 소리 하면 그 자리에선 자기 소신을 지켰을 몰라도 면접에서는 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무원 질문들을 뭐 많지만 나눠보면, 종합해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알아, 몰라, 최신 이슈 같은 거. 그 다음에 상황형 질문은 A, B 선택해야 되는 문제. 상관과 부모님이 물에 빠졌다. 누구를 구할래? 이제 나와요, 진짜 이게. 그래서 부모님을 막 구한다. 막 이러면 꼬리 질문. 야, 차상관이 상관 먼저 구하라고 한다. 그럼 어떡할래? 그래도 부모님을 구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압박을 당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고,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푸시하는 거기 때문에 당황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물음이에요. 과거는 다 뭐 해봤어? 이런 질문들 있죠. 책임감 발휘한 적 있어요? 뭐 성실 발휘한 적, 리더십 발휘한 적, 그 다음에 봉사활동 해본 적 있어요? 읽은 책 있어요? 감명 깊게 본 영화는요? 이런 게 다 뭐예요?
내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는 군무원 수험생활 준비하면서 뭐 힘들었던 거 있어요? 뭐 최근 에피소드 있어요? 최신에 봤던 뭐 우리 군 지원한 기사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미래는 그냥 하나. 앞으로 계획. 군무원이 됐다. 너 계획은 뭐야? 이건데 이제 질문 유형은 앞으로 비전이 어떻게 되냐? 향후 계획은 뭐냐? 어떻게 기여하겠냐? 이런 형태예요. 근데 다 똑같아. 답은. 이 미래는 그냥 하나로 다 통일이 돼요. 답이.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죠. 구체적 내 경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앞으로 뭐 헌신하고 뭐 희생하고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려면 2년 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2년 후에는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10년 후. 그러니까 나는 10년까지 다 중장기 계획이 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돼. 답이. 2년 후에는 뭐 예를 들어 군수라면 유통관리사, 지게차 자격증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야간대학원 군수의 뭐 IoT 분야에 제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 사물 인터넷, 사물 자동화 이뤄내도록 군수 혁신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뭘 개발해서 국산 부품화에 기여하고 싶다. 헛소리 막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있어 보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군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제 한 몸 다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군무원 되고 싶습니다. 이래봤자 알아들었겠어요? 다 그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이런 질문은 딱 준비를 해놔야 돼요. 기술직 분들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기능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가시면 돼요. 나머지 우리 행정 쪽, 행정 직군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자기가 하는 일에 필요한 자격증 넣고 대학원 이런 거 하나 때려주고 그 다음에 10년 후 해주고. 제일 좋은 건 대학원도 어디 대학원까지 다 알아놔야 돼. 우리 정보직은 뭐 건국대 있고 저쪽 경남 쪽 경남대학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군수는 그런 물류 쪽 이쪽으로 알아봐야 되고 행정은 돈. 행정은 무조건 돈이 꽃이다. 예산, 격리 담당이 꽃이기 때문에 예산, 돈 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세무사 이런 거. 아니, 취득하라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라고. 아무 소리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경험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공 질문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 과목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고 뭐 답변도 다 전전 학생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외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추스려서 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 면접을 보고 면접관이 누구 이야기가 궁금하고 누구 이야기를 말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할아버지 막 데려오고 외할아버지 막 이모부, 뭐 고모부가 군인이고 그런 말들은 그렇게 보탬이 안 된다. 내 경험을 많이 말해라. 자, 그래서 5가지 1분 이내 거의 무조건이에요. 그냥 모든 질문은 1분 이내. 근데 간혹 면접관이 자기소개 지원 동기 2분 해보세요. 정말 1%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30초로 한번 말해봐요. 그럼 준비한 게 1분이면 30초면 하나만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만. 2개 준비했으면 하나만. 2분이면 자기소개 지원 동기 1분, 1분씩만 하면 되지. 1분 30초? 1분 30초면 딱 70%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통이 필요하다. 그 순간 기지가 발휘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 2갈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 교고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교고지란 군사적 요충지로서 뭐 그래서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갈식으로 답이 나와야 된다. 저출산 해결책 하면 그냥 해결책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들은 피해라. 예를 들어 자기소개에 학생들이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 성실. 뭐 많은 학교들이 고등학교들이 성실이 급훈이기도 하지만 저 성실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성실하다는 근거를 그 면접장에서 뭐로 말할 거예요? 뭘 했길래 성실한 거예요?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그 면접관은 새벽 5시 반에 오는데 개근상? 안 받은 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성실은 그 자리에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실하다는 걸. 어떤 학생은 국도 대장정 해가지고 성실했대. 나는 저게 지가 좋아서 간 게 어떻게 성실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좋아한 걸 한 건데. 그러니까 저 성실은 안 된다. 자기소개 지원 동기에 들어갈 말이 아니에요, 쟤는. 절대. 저거 들어가는 순간 남들하고 그냥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성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을 발휘한 경험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성실이라는 키워드는 보기가 어렵다. 넣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업무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 경험을 잘 배치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1분 소개 지원 동기 쪽인데 1분 소개 이게 안 좋은 예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 1분 소개 지원 동기는 좀 나중에 해야 돼요. 나중에. 아까 했던 막 쉬운 거 있죠.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질문들을 빨리빨리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감이 생겨요. 아,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1분 소개 지원 동기 적어야지. 처음부터 1분 소개 지원 동기 적으라고 하면 머리 터져. 모르니까. 그러니까 뭘 쓸지 모르죠. 써봤자 어차피 또 고쳐져. 또 고쳐져. 또 고쳐. 또 고쳐. 그러니까 여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빨리 쉬운 거,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거 바로바로 적고 그리고 이제 얘를 한 중후반부에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쓸 수 있어요. 자기 경험도 잘 집어넣고. 자, 배드는 왜 배드냐? 아까 말한 대로 저 성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희생정신? 군인이요? 군인도 지원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런 말은 CR도 안 먹힌다. 이게 실제로 저희 연습하던 학생이 썼던 처음에 초안으로 가져왔던 그 자기 소개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얼마나 쓸 거 없었으면 저거를 썼겠어요, 얘도. 30분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성실. 그러니까 없어요, 성실이 쓸 게. 희생은 반대표였대, 반대표. 반대표 안 한 사람 찾기도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저런 건 희생이 아니다. 총 한 대 맞았으면 뭐 희생이지. 북한군 싸우다가, 총자국 있다. 이러면 뭐, 인정 받았다. 이러면 인정인데, 그게 아니면 저거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 산전수전 겪은 우리 군인 교수분들이 느끼기에. 이렇게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빡빡하죠, 일단. 앞에는 2가지만 적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3가지 되는 순간 내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1분 안에 사람이 그나마 집중하는 건 한 50초 정도 돼요. 근데 얘가 이거 하면요, 한 1분 15초 나오거든요, 이거. 1분 20초. 평상시 목소리로 해도. 근데 많이 적으면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얘도 마찬가지. 성실. 성실인데 얘는 그 증거도 없어요. 배려. 이것도 증거가 없어. 배려도 어떻게 말을 할 거야? 뭐 할머니 네 옷값 밀어드렸다? 뭐 지하철 물건 한번 들어드렸다? 없잖아, 그런 거밖에. 인내. 갑자기 왜 또 인내? 그러니까 다 안 좋은 단어들만 다 적은 건데 왜 그러냐? 나를 소개할 게 없으니까 그래요. 몰라서. 생각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 거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좀 고친 거, 첨삭을 받은 거. 저렇게 뭐 예를 들어 살림꾼이 되고 싶으면 이런 거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내가 군수니까 보급도 하고 물자 이런 거니까 적재적소 이런 게 키워드니까 살림꾼이라는 단어가 군수하고는 사실 잘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군수직 살림꾼이 되고 싶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실제로 육군 19년도에 정보직 남학생이 저는 육군 정보직 눈과 귀가 되고 싶은 지원자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가운데 계신 군인분이 웃었어요. 갑자기 웃었대, 그냥. 그랬더니 얘가 전공 질문 답변을 못했거든요. 진짜 쉬운 거를. 근데 합격했어요. 왜냐면 얘가 답변을 못하니까 그 가운데 계신 군인분이 아우 괜찮아. 자, 다음 질문 가시죠. 왜냐? 그 처음 멘트에 얘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눈과 귀가 이런 말을 하는 애가 없으니까 이 면접관은 그냥 그게 흡족했던 거예요. 또 어떤 여학생은 뭐 군수직에 이게 뭐라고 했더라? 무슨 피와 뭐 혈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걸 또 이제 면접관들이 또 좋아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40대, 50대 아저씨들의 그 코드를 맞추기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웃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여학생은 아침 먹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초코바 먹고 왔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3명이 다 웃었대. 저도 왜 웃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냥 그게 웃겼다는 거야.
분위기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되 강점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첫째는 실무 경험. 그러니까 실무 경험은 지원한 군수직 일을 사회에서 했다라는 거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사실 군수예요. 커피집 아르바이트도 군수고. 우리가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하지 않을 뿐. 그냥 회사 다녔다 하면 돼요. 그거 회사 아니야? 아르바이트는? 다 계약하고 월급 받고 한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전공을 하면서 저런 앱을 만들어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 우수상이라는. 그래서 군수 역량이 필요한 앱 개발하는 게 내 목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제 자격증도 2개 따겠다. 그 다음에 꼼꼼함. 약국이나 병원 전산직에서 일했대요. 그러면 사실 군수하고 군대하고 관련성이 없지만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다? 재고 관리. 약. 박스로 들어오니까. 그럼 맨날 품질 관리해야 돼. 왜? 유통기한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 그게 뭐다? 군수의 보급이에요. 중요한 품질 관리, 재고 관리. 그러니까 갖다 끼워 맞추는 거야, 그냥. 근데 저걸로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또 나왔던 거. 중국은 동북공정, 일본은 독도. 이제 오염수 이제 추가돼야 돼요. 최근의 이슈기 때문에.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냐. 근데 어떤 면접관은 뭘 물어봤냐? 동북공정 아세요? 그랬더니 또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이제 꿀먹거리 되는 건데 저거는 뭐 쉬운 거죠. 그래서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하는 게 동북공정. 그리고 요즘에 뭐 태권도, 김치, 그것도 다 지들 거. 그게 이제 동북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 독도, 위안부 옳지 않다. 그러나 과거의 문제는 과거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국익이 우선이다. 항상 무조건 그걸로 말해야 돼요. 국익이 우선, 경제 우선, 국방 우선. 아니 중국하고 손 끊고 일본하고 손 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쉽게 말해서 외교를 다 단절해버려요 그냥? 그럼 안 되지. 우리만 고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과거사로 따지고 또 외교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중국에도 수입 의존도가 30% 40%고 일본도 우리가 정보 교류도 하고 또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 기계들이 엄청 많은데 쟤네들 AS 안 해주면 우리 문 닫아야 돼요. 공장들 다. 첨단 의료 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의존을 지금은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산 부품화는 이루어가면서 따질 건 따지되 그러나 실리를 챙기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외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두 가지 때문에. 안보와 경제 때문에. 근데 저기서 막 반중, 뭐 반일, 막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큰일 납니다. 저출산. 이거는 뭐 늘 나옵니다. 그냥 3년 전부터 늘 나오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것 중에 인구 집중 분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니까 수도권의 과밀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뭐 저거는 뭐 지금도 뭐 해결도 못 하는데 그걸 구급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표면적인 해결책만 내가 말을 해줘야 돼요. 어떤 거? 공기업, 공공기관을 일단은 지방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안 간 게 많거든요.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안 가. 다 파업하고 있지 지금. 산업은행 부산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요. 지금 막 파업하고 있어. 그래서 못 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의 본사들이나 어떤 좀 큰 규모의 공장들이 지방으로 가야 돼. 해외로 빠져나갈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의 세제나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혜택을 주면서 국내 공장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다 지금 해외로 나가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서 인구 집중을 분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높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 막 밀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명문 어떤 국립이든 사립이든 그런 고등학교들을 좀 유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학부모가 같이 갈 수 있게 직장과 뭐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들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아는 것만 내가 말하면 되는 겁니다. 전부도 못하는 걸 구급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 준비생들이. 자, 그 다음에 작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이 질문이에요. 이거는 6년 동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작년에 문제됐던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왔어요. 채용비리, 위장전입, 학력 위조 많다. 원인과 해결책. 이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6대 의무를 배우겠지만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이 두 가지를 위배한 어떻게 보면 결격 사유죠. 원인은 그냥 개인의 도덕성의 결여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다 저러지는 않으니까 도덕성의 문제지. 개인의 욕심, 이기심. 자, 해결책은 교육을 해야죠. 도덕성을 할 수 있게. 도덕교육, 윤리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걸 해줘야죠. 저런 거는. 그러니까 하지 않게 공직자는 국가대표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성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또 나왔던 거 비슷한 게 이제 영끌 주식, 코인 보유, 뭐 부동산 투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거든요. 그것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안 하는 게 맞다. 공직자는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 있을 텐데 근무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동산은 그냥 내 집 하나면 된 거고 공직자에게 어울리지 않다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자주 나옵니다. 자기 직렬과 연결시켜서도 4차 산업 시대에 자기 직렬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나 준비해놔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IoT. 그냥 갖다 붙여 아무거나. 저 4차 산업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AI, CBM이라고 해가지고 AI, IoT, 모바일, 뭐 클라우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빅데이터까지 나한테 맞는 거 그냥 하나 딱 말하고 가는 거예요. 뭐 스마트 군복을 만든다든지 군수나 뭐 장병들의 급식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막 저탄소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리고 돈, 예산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돌려서 장병들의 급식 선호도를 조사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의 방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뭐 하나 언급을 해주면 된다. 또는 메타버스나 뭐 이런 걸로 교육, 정신교육 같은 거 만들고 예비군들 대상으로 VR 시스템 뭐 도입하겠다. 근데 실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돼요. 자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사와의 문제는 이런 유의 질문들. 상사의 문제는 거의 한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보셔도 돼요. 상사와의 갈등. 나이 어린 상사와 너 어떻게 근무할래? 그러니까 나이 어린 건 뭐 당연히 해야지. 뭐 안 해? 그러니까 뻔한 질문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상사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냐면 뻔해, 저것도 대화야, 대화. 근데 또 꼬리 질문하죠. 대화도 안 통하면? 그러면 어떻게? 음료수를 사주면서 또는 그분이 좋아하시는 운동이나 취미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대화의 물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기회를. 그 다음 또 그러면 꼬리 질문하는 인간이 또 있어요. 그래도 안 통하면 편지. 닭살 돋아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꼬리 질문에 대해서. 대화, 음료수, 운동, 취미, 편지. 그럼 더 이상 안 물어보거든요. 편지 나오면 안 물어봐. 자, 그 다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 내가 확인을 해봤어. 근데도 이건 진짜 부당한 명령.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명령이라는 건요. 그냥 뻔한 거죠. 불법이에요. 불법. 그럼 불법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사의 명령이 우선이야? 불법이니까 안 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당연히 불법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지. 저게 상사든 무엇이든 중요한 건 불법은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아까 6대 의무 뭘 말했어요? 청렴, 품위, 유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법은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뭐라고 해? 관행. 관행이 뭐야? 지금까지 늘 그랬어. 야, 눈 감어. 그냥 해. 괜찮아. 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위에 다 있어. 걱정하지 마. 너 하나 괜찮아, 괜찮아. 관행이야. 초과근무 막 찍어. 괜찮아. 괜찮아. 관행이야. 해야 돼요?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관행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법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게 관행이지. 그러니까 그런 불법, 부당한 명령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대야죠.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꼬리 질문 나올 수 있어. 청렴의 의무라는 게 뭐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준비를 해놔야 된다. 국가공무원법 뭐 200 몇 조인가? 256조인가? 아무튼 거기에 청렴의 의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청렴이란 말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흠 없이 지키면서 하는 거. 그게 청렴이니까 그거를 딱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상사가, 그러니까 같이 했어.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한 건데, 이 인간이 혼자 성과를 독차지했어요. 꿀꺽한 거지, 혼자. 근데 실제로 뭐 저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저런 질문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냐? 어떻게 보면 막막하죠, 답변하기가. 근데 이거는 솔직 플러스 부드럽게 답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은 기분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상사님이라면 당연하죠. 이런 게 이상한 거야. 당연히 인간이라면 저런 상황에서 섭섭하고 서운하겠죠.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상사분께 찾아뵙고 조용히 정중하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건지를 자초지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사분이 사실 뭐 리더로서 진두주의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으니까 뭐 받는 건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우리 팀원들에게 고지를 하거나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상사가 된다면 뭐 저런 상황에 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공과를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느낌으로만 저런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저런 걸 딱 들었을 때 이게 멍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 개인적인 업무 1번, 상사의 지시 2번, 민원인 3번. 그러니까 민간인이 찾아온 거예요, 3개. 우리 군무원은 사실 민간인 상대할 게 뭐 우리가 대부분은 없지만 일부 뭐 계약하거나 뭐 시설직이나 이쪽 건설 쪽이나 건축 뭐 이런 분들은 민간인 만날 때도 많고 또 뜬금없이 이제 국방부 민원실이 있거든요, 1층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 3개 중에. 그러면 사실 개인적인 업무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상사의 지시 또는 민원인의 업무 중 어떻게 해야 된다? 긴급한 것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더 급한 거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그게 민원인의 업무면 상사분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일 때문에 민원인의 업무가 더 긴급해서 해도 괜찮은지 확인. 근데 상사 지시가 더 급해. 그럼 민원인한테 설명해 줘야죠. 그러고 나서 개인 업무. 이해되시죠? 비슷한 질문이 뭐가 있었냐. 자, A 부대가 있었고 B 부대가 있는데 둘 다 내일까지 해달래. 일을. 처리를 해달래요.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들어보고 둘 중에 긴급한 거 우선. 아시겠죠? 이런 질문은. 자, 군대에서 마찰이라고 했지 결국엔 이게 무슨 말? 갈등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마찰이요? 네, 그때 선임이 저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런 걸 말하라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갈등을 말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 사소한 오해로 동료와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주먹 다툼까지 갈 뻔했습니다.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상사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잘못했길래 심한 꾸지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상사에게 작은 오해로 또는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조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듣기에 뭐가 더 거북해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쓸수록 거북하다. 오해를 산다. 얼마나 못했으면 상사가 그랬겠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티끌처럼 설명을 해야 된다. 작은 오해, 사소한 오해, 조언. 자, 군인이 줄면서 군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군무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냐? 전문성. 그래서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군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게 한 6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과한 헤어 안 된다. 염색 안 되고, 액세서리 장신구 귀걸이 치렁치렁 그냥 안 된다라는 거. 목걸이 이런 거. 네일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그때 가서. 네, 여기까지. 그 뒤에는 그냥 학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무튼 말하다 보면 이게 길어져서 좀 오버가 됐는데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뭐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있으신 분만 남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먼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다 살아 계셔야 하는 거고 오늘 또 안 오신 분들은 그 내일로 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일로. 그래서 내일 또 그분들은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얼리버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그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있으신 분들만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심히 날 더운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